여러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종교 재판장에서 끌려 나오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비운의 과학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무지한 권력에 맞서 진리를 외친 고독한 영웅의 상징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일종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네? 갈릴레오가 그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네, 그 문장은 갈릴레오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화가들이나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극적 장치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갈릴레오 재판의 이야기가 통째로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이 이 사건을 무지한 종교가 깨어있는 과학을 탄압한 사건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 바티칸 비밀 문서고의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과학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면에는 지독할 정도로 복잡한 정치적 알력과 인간적인 배신, 그리고 당시 유럽을 뒤흔든 전쟁의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와, 단순히 지구가 도느냐 안 도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갈릴레오 재판이 왜 단순한 과학의 순환사가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정치 스릴러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날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8세입니다. 흔히 교황이라고 하면 갈릴레오를 미워하고 박해한 원수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엄청나게 친한 절친 사이였어요. 교황과 갈릴레오가 친구였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우르바노 8세가 교황이 되기 전부터 갈릴레오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고 후원했던 지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을 때도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갈릴레오를 위해 시를 써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우르바노 8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 갈릴레오는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친했던 두 사람이 도대체 왜 법정에서 마주보게 된 건가요? 거기에는 갈릴레오의 선을 넘은 행동과 당시의 긴박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신교와 구교가 피비린내 나게 싸우던 30년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신교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강대국들은 교황이 이단 척결에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황의 자리를 위협하던 시기였죠. 교황 본인의 입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군요. 맞습니다.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갈릴레오가 일종의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책인 두 체계에 관한 대화의 출판이었어요. 교황은 처음에 갈릴레오에게 지동설을 하나의 가설로서만 다룬다면 책을 써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이 책에서 지동설을 거의 확정된 진리처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을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거든요. 친구인 교황을 망신 줬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책의 형식이 3명의 인물이 토론하는 방식인데 그중 천동설을 주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심플리치오였습니다. 이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바보나 단순한 놈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교황이 사석에서 했던 논리를 이 심플리치오라는 바보 같은 캐릭터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한 겁니다. 세상에, 교황의 주장을 바보의 입을 빌려 비웃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건 교황 입장에서 단순한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배신이자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반대파들에게 교황이 이단적인 사상을 방치한다는 공격을 받던 우르바노 8세에게 갈릴레오의 책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갈릴레오를 재판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 내부에서도 갈릴레오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신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의 원칙은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갈릴레오는 과학적 증거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 들었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증거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구가 돈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겐 상식이지만 당시 갈릴레오가 내놓은 증거들은 과학적으로 허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현대 과학으로 보면 명백히 틀린 설명이었고 당시의 다른 학자들도 그 논리적 빈틈을 지적했습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는 갈릴레오의 주장이 완벽한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주장에 불과했던 면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것처럼 완벽한 과학과 무지한 종교의 대결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세련된 정치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갈릴레오는 고문을 당하거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교황청 대사관이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지내며 재판을 받았고 최종 판결 이후에도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처참한 모습과는 많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연금 생활 중에도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해서 현대 역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논문들을 완성하기도 했죠. 결국 갈릴레오 재판은 과학을 억압하려 했던 종교의 광기라기보다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한 천재 과학자의 오만함과 권력자의 정치적 위기감이 충돌하며 빚어진 비극적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갈릴레오라는 인물과 그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역사는 가끔 복잡한 진실보다는 선명한 신화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릴레오라는 한 인간의 고뇌와 그를 둘러싼 시대의 민낯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Zetevinaus Porniers. 오늘 전해드린 갈릴레오 재판의 숨겨진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을 뒤흔드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